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툴 팔레트에서 로 탭과 RGB 탭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의 툴 팔레트의 마지막 기능으로 NR 렌즈 ALO 탭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진을 실행을 해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떠 있는 툴 팔레트에 이제 상단에 보면 탭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NR 렌즈 ALO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을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능은 오토라이팅 옵티마이저라고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 카메라 바디에도 내장이 되어 있는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DPT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사진을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의 콘트라스트가 약간 떨어져 있다거나 혹은 아니면 역광에서 노출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하게 되는, 자동적으로 보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되는 게 오토 라이팅 옵티마이저라는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체크박스를 한번 해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콘트라스트가 좀 떨어져 보이다가 체크를 하면 약간 콘트라스트가 좀 보기 좋게 강하게 보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 내부에서 이미 자동적으로 약간의 편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해서 오토라이팅 옵티마이저가 적용이 되는 정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이 변하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 적용되는 정도를 DPP를 통해서 나중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오토라이팅 옵티마이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잠깐 닫고요. 다른 사진을 실행해서 다음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노이즈 리덕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이즈 제거가 되겠죠. 이 노이즈 감소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이즈는 단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카메라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 DPP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추가적인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이즈 리덕션 창을 잠깐 보면 일단 먼저 위에는 NR 프리뷰라는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 로라는 부분과 TIFF JPG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 리덕션에서는 로 파일도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고 TIF 파일이나 JPG 파일도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IF나 JPG 파일이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도, 고감도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 DPP를 통해서 노이즈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노이즈 제거 방법은 간단한데요.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오니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루미넌스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크로미넌스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루미넌스 노이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휘도 노이즈고요. 크로미넌스 노이즈는 색상 노이즈입니다. 이 노이즈를 잠깐 좀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NR 프리뷰라는 버튼을 잠깐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사진의 전체 모습과 그 사진의 일부가 확대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노이즈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미 아래쪽을 보니까 노이즈 제거가 4하고 11 정도의 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다 0으로 만들면 이제 그 왼쪽에 있는 확대된 부분에서 노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노이즈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노이즈는 이 벽이 한 가지 색깔인데 지금 밝은 픽셀도 있고 어두운 픽셀도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색의 단색의 피사체해야 할 부분이 밝은 픽셀과 어두운 픽셀로 이렇게 불균일하게 표시가 되는 걸 루미너스 노이즈, 휘도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또 단색의 피사체로 표시가 돼야 될 이 부분에 녹색도 좀 껴있고, 지금 파란색도 껴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색상의 오류, 특히 고감도 촬영을 하게 되면 색상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색상의 오류가 생기는 걸 크로미너스 노이즈, 색상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확대가 되어 있는 창을 보면서 노이즈 제거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노이즈 제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카메라 내부에서 노이즈 제거가 아주 적당한 정도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촬영인 경우에는 노이즈 제거를 추가로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높은 감도, 그러니까 ISO 6400이나 12800, 25600까지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노이즈 제거를 하는 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 제거를 DPP에서 추가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이즈 제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다시 옛날 프리뷰 버튼을 누르고 보면, 자, 노이즈 제거를 좀 많이 해볼게요. 한 20까지 해볼까요? 자, 루미너스 노이즈를 이제 리덕션을 많이 걸게 되면 일단 사진의 해상도가 저하가 됩니다. 사진이 굉장히 흐릿해지고요. 그리고 크로미너스 노이즈 제거를 강하게 걸게 되면 지금 사진의 옆으로 노란색 같은 것들이 번져 나오는 현상, 여기 좀 보이죠? 번져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루미너스 노이즈, 크로미너스 노이즈 제거를 많이 하게 되면 사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이즈 제거를 할 때는 이 NR 프리뷰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노이즈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노이즈 제거 옵션 다 10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을 넘게 되면 너무 노이즈 제거가 과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크로미너스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노이즈 제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다른 기능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사진을 실행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이 실행이 됐고요. 이제 렌즈 어브레이션 코렉션이라는 옵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사진을 찍었을 때 렌즈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을 사진에서 제거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게 한 4가지 정도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튠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이제 사진이 전체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확대된 이제 창이 보이게 되죠. 자, 먼저 이제 슈팅 디스턴스 인포메이션이라는 이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게 되면 그 렌즈가 피사체와의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피사체가 아주 멀리,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멀리 있을 경우에는 무한대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렌즈의 거리 계창이 무한대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한대의 거리 계창이 가리킬 만큼 아주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었는데 거리 계창이 무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슈팅 디스턴스 인포메이션을 조정을 해서 이 사진의 디테일 같은 것들이 적당히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 무한대까지 거리 계창을 정확하게 렌즈의 거리 정보가 사진에 정확히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퍼리퍼럴 일루미네이션은 여러분들 카메라 바디에도 있는 기능인데 렌즈 주변 조도 보정 기능입니다. 이 체크박스를 일단 해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사진의 주변이 약간 어두워지고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면 주변이 다시 밝아지죠. 디지털 SLR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특히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주변이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바디 같은 거 쓰시면 더 이 현상이 좀 심해지게 되는데, 주변에 밝기가 어두워지는지, 어느 정도로 어두워지는지를 이제 카메라가 측정을 해서 자동으로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렌즈 주변 조도 밝기 보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하게 되면 렌즈에 의해서 주변이 어두워졌던 부분이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수치까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디스토션 옵션은 렌즈가 구형으로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피사체를 촬영하면 피사체가 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주변에 있는 이 건물이 휘어 있죠, 약간. 이거를 이제 일직선으로 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토션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사진을 분석을 해서 역시 자동으로 휘어 있던 피사체를 펴주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디스토션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관광렌즈의 주변부에서 피사체가 휘는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디스토션 옵션을 사용을 하면요, 렌즈 주변에 화질이 살짝 저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닫고 다른 사진을 실행을 해서 다음 옵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렌즈 어브레이션 코렉션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圈 버튼을 누를게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옵션은 크로매틱 어브레이션입니다. 이 크로매틱 어브레이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색수차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에서 색수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잠깐 해보면, 사진의 일부를 클릭을 했더니 지금 오른쪽에 확대가 된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검은색이어야 할 나뭇가지 옆에 보라색 띠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이 보라색 띠가 바로 색수차입니다. 이 보라색 띠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상에서 보게 되는 빛은 한 가지 색깔이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는 다양한 색깔의 파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굴절이나 반사가 되면 거리가 빛의 파장이 짧은 빛은 가까이에 떨어지고 긴 빛은 멀리 떨어지면서 빛이 분산이 되죠.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빛의 분산 현상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분산이 되게 되면 특히 사진을 찍었을 때 짧은 쪽의 파장에 위치하고 있는 빛의 파장이 짧은 보라색이나 파란색 같은 색이 피사체 주변으로 번져 나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색수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색수차를 제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 크로매틱 어브레이션 옵션에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면 보라색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번져나간 파란색도 제거를 하기 위해서 R 슬라이드와 B 슬라이드를 조절을 하게 되면 피사체 주변에 번져나갔던 색깔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서 사진 전체에서 색수차가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색수차 현상은요, 고가의 렌즈일수록 일반적으로 좀 덜 생기는 편이고, 그리고 저가의 렌즈라고 할지라도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면 색수차가 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처럼 밝고 어두운 경계가 굉장히 뚜렷한, 흔히 역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광 상황의 사진인 경우에 또 색수차가 자주 발생을 하니까요,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색수차 제거 기능이 사진 전체에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적용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이 사진을 잠깐 닫고 다음 기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사진을 잠깐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기능은 컬러 블러 기능인데 역시 렌즈 어브레이션 코렉션 옵션을 실행을 하고요. 또 사진의 일부를 좀 클릭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원색이 강한 피사체를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색이 강한 피사체를 촬영을 하게 되면 피사체의 경계로 이 붉은 강한 원색이 약간 번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컬러 블러 옵션을 쓰는 건데요.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확대된 창을 잠깐 보면서 컬러 블러 옵션을 체크를 해볼게요. 피사체 옆으로 번져 나갔던 붉은색이 컬러 블러 옵션을 체크하니까 줄어들면서 피사체의 경계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특히 붉은색의 피사체 같은 걸 촬영을 할 경우에 사진을 찍게 되면 원색의 피사체가 상당히 많이 번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빛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이 컬러 블러 옵션을 사용하면 피사체의 경계가 깨끗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